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24일 오전 11시입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가지고 한 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조모 씨 33살의 신상 정보 공개 여부를 경찰이 조만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흉악범의 얼굴이나 실명을 보호해주는 나라가 세계에서 거의 없습니다. 미국 같으면은 즉각 그 이름과 얼굴이 공개됩니다. 더구나 이 사람, 이자는 사형 선고가 나오겠지만은 집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또 변호사들이 붙어서 이자를 변호할 겁니다. 사회 책임이 있다고, 성장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이렇게 해서 또 한 사람의 살인범이 사형 집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미결수로, 사형이 집행되어야 기결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결수로 국민 세금 축내면서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의 확실합니다. 60명 이상의 살인범, 그들은 거의 다 2사람 이상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아마 60몇 명의 지금 살아있는 사형 확정수의 피해인, 그러니까 피살자죠. 피살자 숫자를 합치면은 200명 넘을 겁니다. 1998년 이후 처음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개인적 취향에 의해서 사형 집행이 중단된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세월이 25년이나 흘렀습니다. 이건 완전히 국법 질서를 문란시키는 겁니다. 국가 공동체가 유지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원칙은 살인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인류가 공동체를 만들면서부터 시작된 불문율입니다. 물론 유럽 등등 세계 몇 개 나라에서 사형을 폐지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일본 등등은 사형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형 폐지를 했다고 해가지고 문명국가가 되는 게 아니고, 사형을 집행한다고 해가지고 야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나라의 역사적 그리고 전통에 입각해가지고 이 문제는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위선적인 태도를 취하는 나라가 없다 이겁니다. 살인범은 이렇게 변호하고 얼굴도 가려주고 이름도 가려주고, 그러면은 살인 피해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람 손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가족입니다. 가족. 그 가족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기 이번에 조모란 자에 의해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20대 남성의 사촌 형이란 분이 김모 씨라고 밝혔습니다. 30살인데 조선일보와 통화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동생은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목, 얼굴, 팔 등을 칼에 13번이나 찔렸다. 직접 시신을 확인하고 얼굴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남겨진 칼 자국과 상처를 보고 마음이 무너졌다. 고인은 2018년 수능을 사흘 앞둔 고3일 때 암투병을 하던 어머니를 떠나보내며 중학생이던 남동생을 다독였다. 잠도 못 자고 수능을 쳐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고 과학생회장에까지 당선된 모범생이었다. 서울 광진구 쪽에 살던 고인이 신림동에 간 이유도 생활비를 들기 위해 저렴한 원룸을 알아보러 부동산에 간 것이다. 혼자 부동산 업소를 방문했다가 다른 부동산에 전화를 하고 나오던 중 살인범을 만나가지고 잔인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는, 조모라는 자는 앞으로 사형 집행되지 않고 살아갈 것인데, 이 피살된 학생 김모 군의 가족은 잠이 오겠습니까? 아니, 자기 동생이나 또는 조카를 이렇게 처참하게 죽인 자가 아직도 살아있는데 그 가족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 이유는, 사형 집행한다고 해가지고 피살자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피살자 가족의 위로를 줘야 합니다. 가족의 일종의 이 하나의 결말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범인이
교도소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은 정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영화 보면은 미국에서는 사형 집행을 할 때 그 피살자의 유족을 불러서 참관하게 합니다. 그걸 보면서 자기 아들을 죽인 사형수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걸 보면서 마음에 정리를 하고 일종의 복수심이죠. 이건 정의의 복수심인데 복수심도 만족시키고 그 뒤부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사형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형에 관한 법률이 형사소송법 465, 466조 등에 있는데 사형 선고가 확정이 돼가지고 있을 때는 확정된 상태일 때는 6개월 이내에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서 사형을 집행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명령하면 5일 이내로 사형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 규정입니다. 사형 할 수 있다 안 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6개월 이내에 사형 집행을 하여야 한다고 형사소송법에 되어 있는데 1998년 이후 지금까지 역대 법무부 장관이 다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직무유기는 가장 악질적인 겁니다. 공동체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약속 하나를 안 지킨다 이겁니다. 아니 법이 있으면 집행을 해야죠. 아니면 이 법을 폐지를 하든지 이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지금 법원에서는 무슨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은 이번 이 사건도 이 조모란자도 대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형이 선고되어도 법무부 장관이 집행을 안 하니까 그게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국민을 속이는 것이고 법을 속이는 거죠. 사형 선고하는 사람이 있고 선고된 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아니 어떤 사람에게 징역 20년을 선고를 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집행을 하지 않아 가지고 그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형을 선고했는데 집행 안 되고 있다. 한국의 법치가 이게 지금 연극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속이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을 속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사형을 규정한 그 형법을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은 집행을 해야 됩니다. 사형 집행을 해야 될 사람은 한동훈 법무장관입니다. 대통령에게 결재받을 필요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결단에 의해서 60여 명의 생존 사형수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사람 한 10명을 추려가지고 사형 집행을 한다? 그러면은 그게 국민들에게 미치는 법의식이 뭐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특히 살인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의 그 마음을 돌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조모란 이자가 이렇게 잔인한 살인 행위를 한 데는 그 한 구석에 내가 이렇게 죽여도 나는 사형 집행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한동훈 법무장관실로 전화를 해야 됩니다. 왜 사형 집행 안 하느냐고. 사형 집행 안 하고 다른 형을 사형보다도 더 약한 것은 집행을 한다. 그 순간부터 법의 공정성이 허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에서 사형에 대해서 아주 위선적인 태도를 취했다가 정치적으로 망한 사람 이야기를 하나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1988년 10월 13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마지막 토론회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렸는데 사회자는 CNN의 앵커맨 버나드 쇼라는 분이었습니다. 당시에 공화당 후보는 조지 H.W. 부시, 당시는 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후보는 마이클 두카키스, 당시 매사추세츠주 지사였습니다. 이 토론이 있을 때 두 사람의 지지율이 비슷했습니다. 이 버나드 쇼는 토론이 시작되자 먼저 두카키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사님, 만약 키티 두카키스 부인입니다. 키티 두카키스가 강간을 당한 뒤에 살해되었다면은 귀하는 살인자에 대한 사형 확정 판결에 찬성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토론장에 취재하러 나왔던 기자들 사이에서는 질문이 너무 거칠다는 중얼거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때 같으면은 중계방송의 카메라는 방청 중인 두카키스 부인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협약에 따라서 후보에게만
카메라의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미국인들이 그 입을 주시하고 있을 때 두카키스는 머뭇거리지 않고 아주 사무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버나드, 나는 사형 판결에 찬성 안 할 겁니다. 내가 평생 사형 제도에 반대한 것은 당신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지사로 있던 매사추세츠 주에는 사형 제도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주에 따라서 사형 제도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범죄율이 매우 낮았다고 합니다. 두카키스의 마치 자판기 같은 대답을 들은 기자들 사이에서는 야, 이걸로 선거 끝났다는 분위기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두카키스의 대답이 잘못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정답을 한 건 틀림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어떤 감정의 기복도 드러내지 않는 사무적 태도였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부인이 강간 살해된 경우에 대한 비정한 질문인데 어떻게 아무런 고민이나 주저함도 없이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는 보통 사람들의 정서에 딱 걸린 겁니다. 그래서 두카키스 지지율은 토론 직전의 49%에서 그 직후 42%로 떨어졌고 이걸로 선거는 사실상 끝나버렸습니다. 사형 폐지론자의 위선이 여론의 심판을 받은 사례로 유명하고 기자는 질문으로 역사를 만든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버나드 쇼는 이 역사적 질문을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날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생각해낸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는 가혹한 질문을 했다고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설명은 이러했습니다. 나는 미움받는 것을 겁내지 않습니다. 그 토론회에서 나는 옳은 질문을 한 것뿐입니다. 두카키스에게 했던 이 질문, 지사님, 만약 키티 두카키스 부인이 강간당한 뒤 살해되었다면 귀하는 살인자에 대한 사형 확정 판결에 찬성하시겠습니까? 기자가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때 한동훈 법무장관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감사합니다.